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정말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아무튼 뭐 이번 예산에 대한 부분은 뭐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서도 잘 인지하고 있고, 단지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또 선택에 따라 또 집중을 좀 잘 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시민 행정이 좀 편의주의적인 예산보다도 시민의 안전과 또 시민의 생활에 직접 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안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은 오히려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행정의 좀 편리를 위해서 예산이 삭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나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한번 23년도, 24년도, 25년도, 26년도까지 쭉 들여다봤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바로 이런 예산 편성의 룰을 좀 거쳐야 되지 않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모범적인 좀 예산 실태라고 좀 파악을 했어요. 실은 우리 23년도부터 계속해서 이 집행률을 갖다가 계속 봐가면서 그 다음 연도에 아주 적시적소하게 잘 예산을 반영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25년도 대비해서 정확히 아마 예산 집행률도 좋고 반영도 잘했다는 좀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메모를 너무 많이 해갖고 착지가 좀 헷갈리네. 자,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우리 24페이지 한번 질의를 하신 거로 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3천만 원이 좀 300만 원이에요. 네, 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4년도에도 우리가 매수 청구인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혹시나 앞으로 매수 청구인이 있을 걸 대비를 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반영한 건가요? 네, 이제 혹시라도 매수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진행하기 위한 이제 측량기나 감정평가 수수료를 일단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실은 보면 예산을 충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24년도에도 네, 그 부분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한 건도 없었을 때는 우리가 홍보 부족이에요? 아니면 이분들에게 뭐 우리가 뭐 우편 발송이라든지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이 매수를 청구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그 지금 그 도시 시설 부지에 이제 사업이 집행되지 못해서 이제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수 청구를 하도록 이렇게 뭐 홍보를 하거나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사실은 도시시설 사업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이제 그게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장기매 집행 시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지면서 이제 그 대지 같은 경우에 이제 보상을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규정 때문에 소유자들이 청구하실 때 이제 저희가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을 해놓는 건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신청 위주다 보니까 신청이 없을 때는 저희가 그거에 상관한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물론 예산에서만 다뤄야 될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것보다도 이건 정말 우리 집행에서 정말 이게 우리가 수요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홍보를 못해서 수요분들이 없던 건지 그런 부분에서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수요가 없을 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히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 이게 시민에게 돌아갈 부분을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예산 문제가 아니라고. 예산 우리 본 예산에 이거 얼마 세운 거예요? 이거 300만 원 세운 거잖아요. 응? 금액을 갖고 논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목, 재산권을 좀 빨리 되찾았을 때 그런 목 같은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개선 방안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이 사업의 필요성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그 지금 이제 그 경관법이 생긴 이후에 한 10몇 년 지나면서 경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수립하고 또 경관에 대한 가치나 필요성에 대해서도 행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 이제 그 시민들이 체감하시는 경관의 그런 가치나 필요성은 행정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좀 시민들하고 좀 그 가까운 행정을 할 수 있을지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그 뭐 의원님께도 모시고 보고에도 했지만 24년에 이제 그 평택시 경관자원 기초조사 영역을 하면서 평택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경관 자원들을 발굴을 해서 그거를 데이터화 해놨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학교나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행정에도 다 배부를 해서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교육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자료를 배부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용하거나 그게 활용되는데 상당히 좀 이렇게 그 많은 부분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계획했던 내용들을 이제 그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요 전을 이제 시민들이 직접 그 저희가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경관 자원들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경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사진 기록단, 경관 자원 사진 기록단을 좀 수립을 해서 그런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경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나 모습을 좀 같이 공유하고자 준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뭐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의 사진 촬영 기법이라든지 그런 걸 분명히 받겠지만 우리 시니어 대상으로 15명을 선발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선발은 실은 이분들의 뭐 수당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지급이 돼요? 저희는 사실 이제 그 행사 실비 해서 이제 식비 정도 그 저희 예산 내용에 보면 이제 행사 실비 지원금을 해서 이제 9천 원 정도 이제 일에 해당 이렇게 1인당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른 수당 없이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도 참석 수당이 그렇게 되는데 이거 뭐 이렇게 자율 참여가 뭐 파악을 했을 때 충분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뭐 전체 수요를 다 조사하진 못했는데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자원 24년에 그 경관 자원 기초 정책 하면서 시민들하고 소통했을 때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시에서 이런 걸 하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들도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지금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수요 그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직접 선정한 게 아니라서 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도 그 충분히 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참여 의사는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된 목적이 우리 경관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겠다는 의미가 큰 거잖아요. 시민들하고 같이. 근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한 보게 되면 실은 이게 그런 의미보다 전시의 목적을 두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 전시를 1년마다 개최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년마다 개최를 하면서 실은 890만 원 거의 1,000여만 원씩 들어가서 이걸 진행을 해서 바로 그렇게 지출을 해야 되나? 내 생각엔 최소한 3년이라든지 그 기간을 최소한 2, 3년은 거친 다음에
그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전시의 목적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경관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시민이 참여해서 보지 못한 부분들을 사진에 담아서 기록을 위한 건지 아니면 단순한 이분들의 활동 사진을 갖다가 전시라는 건지 그분이 좀 명확히 해서 내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2년 3년에 한 번씩 전시를 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제 목적은 이제 그 저희가 그 사진 자료들을 이제 데이터화해서 보관하려는 게 1차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분들이 촬영한 경관자원 사진들을 저희가 데이터에서 보관하고 단지 이제 이 전시회를 좀 기획하는 건 그게 이제 단순히 이제 보관만 하게 되면 이분들이 활동한 내역들을 이제 그 작업하신 외의 분들은 이제 그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그 우수한 경관자원 사진들을 이제 일반 시민들도 같이 좀 공유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잘 고려를 해야 될 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매년 추진되는 사업이었다면 계속 사업이었다면 이런 질이 안 되는데 처음 신규 사업이잖아요. 첫발을 어떻게 잘 내리냐에 따라 이 사업이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 결론이 나는 건데 하여튼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36페이지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세계 지구에 대한 거에 대한 우리가 이 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총 이거 매년 이게 하는 사업인가 봐요. 반복은 되는데 동일한 사업지를 매년 하지는 않고요. 보통 환지계획 인가 전이라든가 아니면 준공 조합 해산 전에 조합의 회계 상태를 검사하고 업무도 검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25년도에도 했었고 네. 24년도에도 했었고 매년 하는 사업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제 지구는 매년 바뀝니다. 지구들은 지구? 예. 24년도에 그럼 만약에 한 해 건넜죠. 24년도에는 어디 지금 지구였어요? 제가 24년도 자료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 중복되지는 않고요. 아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이제 지제대교지구 하고요. 그다음에 두 군데 또 예정돼 있습니다. 12월에. 그리고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지구가 반복되지는 않고. 그러면 전 25년도하고 26년도하고 추진 지구가 틀리다는 말씀이에요. 예,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에 민간 도시개발 사업에 중요한 시점이 됐을 때 준공 전이라든가 환지계 인가 전이라든가 이럴 때 합니다. 매년 같은 지구에 대한 우리가 회계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매번 틀린다.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사업비 회계감사 이 사업비에 대한 것도 이런 지구의 범위에 따라 금액도 틀려지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하는 지구가 영신지구, 송화지구, 송복지구 세 개인데 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감사 기간이 오래돼 가지고 기간이 꽤 깁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비용이 좀 많고요. 그렇게 이제 감사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추산이 됩니다. 자, 건축학과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3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우리 24년도에 25년도 본 예산이 얼마였었죠? 4억 2,100만 원. 4억 2,100만 원. 근데 이게 우리 혹시 추경 때 뭐 감액이 되거나 증액이 된 부분이 없었죠? 저희가 추경 때 2회 추경 때 감액한 적 있습니다. 감액해서 얼마였죠 그때가? 감액 6,900 했습니다. 2회 추경 때 네네, 6,900이요. 6,900. 네. 그러니까 제가 예. 25년도 거로 한번 25년도 거와 전년도 거랑 한번 비교를 전년도.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더니 뭐그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요구액이 그때는 4억 2,500이었고
또 이번에 담아온 본예산은 4억 2,100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어떤 뭐가 있어서 이 차이가 나는 거나 싶어서 좀 질의를 드렸어요. 그 뭐 이게 이렇게 담았을 때는 뭐가 이유가 있거나 뭐가 그때 오타가 있거나 했을 때 그렇게 담아오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 좀 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024년도에는 3억 1,500이었습니다. 예산이요. 네. 그리고 지금 2023년도 계속 금액은 좀 약간 줄고 있습니다. 예산액도 그렇고 집행액도 약간씩 줄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경기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건수가 건축 인허가 건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거 우리 한번 4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25년도하고 20년도 그 당초하고 요거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라고 했어요. 증감사유에. 네네. 근데 청석 수당이 같이 올리셨잖아요. 25년도하고 26년도. 그 증감 사유하고 요구하고 당초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위원회 개최 감소가 됐으면 네. 25년도에 3,840만 원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럼 위원회가 개최가 횟수 감소를 한다고 하면 네. 이거에 따른 그것도 분명히 좀 왜냐하면 총 내가 따져 보니까 위원회 개최 횟수가 이에 한 6회 정도, 6회에서 5회 정도 감소하는 거로 요구 사유를 올렸어요. 25년도하고 25년 때 올렸던 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오른 건 아니죠. 12만 원씩 위원회 수당은 1인에 네, 수당은 네. 같습니다. 네. 12만 원에. 이 부분 같은 것도 조금 더 좀 집중을 해서 담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을개미 정자 건립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에 뭐 예산 집행률은 5%이지만 내년에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또 한 2천만 원 정도 늘은 거는 그 물가 상승비 대비해서 올렸다고 봐도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주택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실은 이 주택행정 운영에 대해서 이번엔 좀 증액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증액입니다. 그 우리가 24년도에는 우리 7,543만 원에 대한 집행은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24년도에 우리가 요구액을 그때 7,543만 원으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2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76%에 대한 예산 집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나머지 23, 4%에 대한 집행은 다 이루셨는지 그게 다 이뤘으니까 요번에 이외 추경에도 7억 5,430에서 263만 원을 더 보탰던 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 100%뭐 집행했다고 인지해도 되겠죠? 현재까지 82%인데 연말까지는 거진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예, 예. 이 집행률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을 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거를. 근데 이제 제 얘기는
24년도에 집행률이 다 100% 소진을 했으니까 25년도에 추경에 그러니까 25년도에 그렇게 다 맞고 또 이해 추경에도 모자랐으니까 다 맞고 근데 지금 10월 31일까지 우리 82%까지 집행을 했으니까 나머지 2개월 내에 이게 100%다 소진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 예산을 하면서 예산 집행률을 좀 주의 깊게 보는 편이에요. 예산 집행률이 지금 시점에서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80% 이상은 다 집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디에서는 하여튼 또 도로 사업 뭐 여러 가지에서는 실은 뭐 10월, 11월 이 3개월 남겨놓고 모든 집행이 거의 뭐 50%도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예산을 소진하겠다는 그런 사업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62페이지 같은 경우는 상호명 44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게 실은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등 지원 이게 타이틀부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언뜻 보면 우리 승강기에 대한 지원으로밖에 비춰지질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주 지원 내용 사업 내용은 실은 노후 승강기보다 우리 뭐 전기차 충전 시설 이전이라든지 소방 시설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뭐 차수층 같은 거 설치하고 뭐 이런 뭐 물넘침 방지 같은 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그런 사업을 좀 지원인데 이게 승강기 지원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주제 제목부터 물론 내시 받을 때 이런 제목을 해서 받으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실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건 너무 어떻게 보면 주제하고 내용이 너무나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고 아까도 분명히 우리 김순희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추가 질문을 했었지만 우리 평택시에 꼭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도비에서 내시가 짙게 내려왔다고 시비도 같이 깎아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시가 좀 짙게 내려왔더라도 우리가 시비를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집행을 좀 하는데 좀 만전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이제 빠르게 달려오다 보니까 정신. 그래도 하나만 질의해라. 우리 8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개발 이익 환수 부분이에요. 우리 평택시에는 많은 개발 사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개발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꼭 권리죠. 어떻게 보면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소홀하게 진행하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이 우리가 이번 요구액이 5,70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5,700에 대한 집행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부담금 대상이 있으면은 용역 줍니다. 검정 용역을 주고 또 이제 감정 평가를 또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정평가사에 대한 부분을 24년도를 들여다봐도 그렇고 25년도를 들여다봐도 그렇고 되게 뭐 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어떻게 보면 뭐 한 10건 이상 줄은 해도 있거든요. 계속 진행하다 보면 뭐
뭐 전년도하고 비교할 때는 60건에서 뭐 40몇 건으로 줄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은 뭐 감액하는 건 맞는데 왜 이 환수에 대한 부분 우리 평택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왜 건수가 줄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인허가하고 연동이 되는 겁니다. 이제 준공이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담금 대상 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부과를 하게 돼 있는 거고, 그 연계가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떤 수치상으로다가 산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매년 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익 환수 건수는 20건 내외예요. 근데 이번에도 우리가 집행률 반영할 때는 40건이 넘게 반영하신 거죠. 네네. 네, 그런 것도 실은 우리가 좀 더 참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단연도에서 올 한 해만 전년도 한 해만 순간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올해는 또 다음 연도에는 늘 거라는 예상을 하에서 하겠지만 이게 단연간 계속해서 건수가 우리가 예산 세웠던 것보다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비율 건수가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과감히 좀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한번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은 잘 그 사업주들이 잘 이행을 해요. 어떻게? 지금 25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258억 이제 출장소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 부과를 저희가 258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를 43억을 징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억 7천만 원 지금 체납 중이고 나머지는 이제 납기 미도래가 이제 그 210억 정도가 납기 미도래이기 때문에 그거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다가 3년치 데이터를 보면은 평택시 전체를 보면 957억 정도로 저희가 부과를 해서 670억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상당히 저희 세외 수입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거는 뭐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정말 수고 많이 하시다. 우리 지적 제수 사업 있잖아요. 그 국비 시비 같이 매칭으로 잡고 따로따로 하나 봐요. 이거는 배칭 사업이 아니고요. 네. 제서 사업은 국비 전에 국비 측량 파트는 전에 국비 사업입니다. 측량 저희가 이번에 5억 1,400억 국비를 지원을 받았고요. 경기도 내에서 최다로다가 지금 받았고 전년 대비 한 87% 정도 증액해서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5억 돈이면 이게 1년에 다 소진을 하는 겁니까? 사업량이 2년 보통 2년을 단위로?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민들 간에 또 갈등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그러면 시에서 하는 그 지적 제조사 사업은 어떤 취지예요? 제조사 사업은 어차피 30년까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11호다가 들어가는 거는 조정금밖에 없습니다. 조정금. 보통 조정금은 저희가 징수했다가 또 다시 돌려주고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11호다가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전년도에도 그 지적 제조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했는데 아마 우리 토지정보과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그거는 상당히 좀 토지 소유자분한테 되게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합리적으로 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뭐 필요한 때 제가 또 추가 질문하는 거로 하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정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의 그 내년도 2026년도 그 본 예산 우리 지금 상임위원님들께서 계속 오전부터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뭐 타 의원님들이 뭐
질의하신 내용 중에 또 뭐 복합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총 2조 4천 약 한 284억 정도 이렇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친 그 예산이 그래서 그 올해 2025년도는 2조 4,314억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약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가 감액이 약 30억 7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0.12% 정도 이렇게 본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일반회계는 내년도 예산이 약 한 545억이 증액이 됐고 특별회계에서 약 한 575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지방채가 약 그 337억 원 정도 현재 그 지방채가 있고요. 이 예산에 평택시 그 내년도 그 예산 편성 종목이 이제 뭐 제가 24년도, 25년도 뭐 이렇게 쭉 보니까 지방 중기지방 재정 계획표에 보니까는 분야는 뭐 13개 분야에 54개 부분 거의 같은 분야입니다. 예산 편성하는 분야가 우리 도시주택국은 13개 분야 중에서 국토 및 지역개발의 몇 프로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국토 및 지역개발에 988억에서 5% 정도 전체 예산에 포함되는데요. 5%. 그 중에서 이제 그 도시주택국은 네. 또 미미합니다. 988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 총 일반에서 예산은 이제 이번에 올린 게 이제 41억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좀 41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410. 네? 415억. 415. 네네. 그 교통 및 물류 쪽으로는 몇 프로 정도가 될까요? 2078원 10% 현재 10%. 총 예산돼 있습니다. 사회복지 쪽으로는 전체 예산의 9,397억 해서 4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45%? 아니 사회복지 말씀. 아니 그 우리 전체 우리 평택시 예산에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도시주택국 예산이 있잖아요. 이 예산 중에서 13개 분야에 몇 프로를 적용을 했나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만. 저희는 지금 현재 도시주택국은 그 국토 및 지역개발 쪽하고 현재 보면 사회복지 쪽에 크게 두 가지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는. 네. 그럼 뭐 한 6대4, 5대5, 6대4, 지금 이제 7대3? 주거복지 쪽에 있는 예산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는 사회복지 쪽에 가장 많이 예산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했을 때 예산이 10이라고 했을 때 사회복지로 얼마?
사회복지로 한 85%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15%가 일반 이쪽 국토적 들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사회복지 쪽에 보면은 이제 주택과 또 뭐가 있어요? 기초생활, 뭐 취약계층,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가족, 여성, 청소년, 노인, 보육 뭐 이렇게 등등 있는데 주로 어디로 주택과 85%에 대한 그 예산을 주거 부분이 네, 주거급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 네, 329억 이게 이제 주택과 도시주택국에 있는 예산입니다. 올해 도시주택국 예산이 약 한 500 내년도 2020년도 자꾸 헷갈리는데 2020년도에 약 503억 정도? 네, 일반 회계하고 특별회계 포함해서 포함해서 503억.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는 뭐 430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 사실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식주가 있잖아요. 의식주 생활이 사람이 일상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예요. 의식주. 국장님 아시죠? 의식주. 네, 당연히 잠자는 제일 거. 중요합니다. 네. 먹는 거, 입는 거,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85%가 도시주택구의 예산 85%가 503억 중에 85%에 대한 예산이 주거 쪽으로 포함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가 62만 평택 시민이죠? 65만. 65만? 네, 65만. 그 주거에 대한 만족도가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보급률은 시민분들이 주거에 대한 만족도. 보급률은 저희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96%인가 주 보급률인 건데 다만 이제 지금 아까 말씀대로 이제 뭐 새로 진 뭐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구도심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 주택도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분에 따라서 좀 만족도는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평택시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요. 타 시군보다 자살률.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높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 해봤지만은 시가 이제 뭔가 의식주에 좀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이제 발전하는 도시고 하다 보니까 아마 산업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있지 않나 합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안정된 도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확장되는 도시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이렇게 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기 국장님과 각 과의 과장님들 계시지만은 어떤 그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실 때 올해 2025년도 1월부터 뭐 명시이월된 예산이고 사고 이월된 예산이고 뭐 계속비 이월된 예산이고 다 이런 걸 플러스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미팅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네, 이제 신규 사업 발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뭐 국 내에서 저희 뭐 아시겠지만 뭐 그 각 그 국내에서 과장님들하고 매주 회의는 하면서 이 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냐면 이제 신규 사업을 발굴을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이제 많이 못했던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이제 뭐. 자,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여기 뭐 이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다 계시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편한 거는 항상 건의를 해요. 일상생활 중에 불편한 점을. 그분들이 2조 4천억에 대한 평택시 예산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 2조 4천억에 대한 예산을 어디다 쓰느냐 궁금해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단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거는 항상 말씀을 하신다고. 관할 읍면동이나
또 지역구 시의원분들이나 도의원분들이나 국회의원분들이나 또한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분들이나 다 말씀을 하신다고. 근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연속해서 계속 건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메모를 해놨다가 또 각 과에서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직계를 내놨다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자, 우리 도시주택부에서는 주거의 목적이 우선이라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먼저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좋겠나라는 어떤 국과장님들의 미팅 시간 내에서 이런 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위원님 말씀 듣고서. 그러니까 뭐 도시주택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다음 시간에는 안전건설교통국도 있고 뭐 계속 저 부서별로 이제 저희가 심의를 하겠지만 예산 심의를 하겠지만 다 똑같아요. 어느 부서든지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에 대한 분야를 전담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또 그쪽 나름대로의 또 문제가 많고 다 똑같은 입장인데 우리가 어렵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자, 시민을 위한 예산을 써야 된다. 우리 평택 시민을 위한 예산. 뭐 광역도로를 개선을 하고 확충을 하고 철도를 GTX A 노선, C 노선을 확충을 하고 이거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분이 있어요? 그 철도 GTX A 노선 빨리 개설해달라고 요구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집 앞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 좀 만들어 주십시오. 공영 주차장 좀 만들어 주십시오. 또 상점에 찾을 데가 없어서 손님들이 식사를 못 오시니까는 차점 주정차 단속 좀 완화해 주십시오. 다 이런 요구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시간에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시간에 뭔가 좀 조금씩이라도 개선이 돼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 한 가지라도 평택 시민의 삶의 행복으로 해서 뭔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뭐 예산 4천억, 5천억, 6천억, 2조 4천억, 2조 6천억 증액되고 감액시키고 우리 시민분들 관심 없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과별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계획과 6쪽을 보시면 공간 재구조와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있어요. 5억. 이거는 뭐 연속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사업은 용역비.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전체 총 용역비가 5억으로 저희가 추산을 했고 금해년도 2026년도 본 예산의 반영은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 용역은 이제 매년 하는 용역은 아니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이제 관련 규정이 24년에 이제 국토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제 규정이 신설되면서 오전에도 설명을 이렇게 간략하게 드렸지만 요게 이제 원도심에 그런 이제 활성화되지 않고 침체되는 원도심에 이제 어떻게 이제 공간 계획을 다시 이제 수립하고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민하도록 규정이 만들어졌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런 근거에 이제 근거해서
지금 이제 스마트 도시가에서 하고 있는 도시 재정비 사업 이런 부분들 좀 총망라해서 지금 원도시는 특히 이제 상업 지역 중심으로 역세권 주변의 상업 지역 중심으로 아니면 이제 뭐 이제 청사가 옮겨져서 뭐 공간 이제 재구조화가 필요한 이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 영역의 목적은 좋아요. 영역의 목적은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 전부터 이걸 시작했습니까? 네,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올해 계획이 처음 되겠습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평택시가 그 구도심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구도심에 대해서 특히 여기 갑 지역을 보면은 이제 서정동, 신장동 뭐 이쪽으로도 이제 좀 복잡하고 그랬고 지금 이제 또 남부 쪽에 보면은 이제 원평동 그쪽도 이제 서부역 개발을 하면서 구도심에 지금 많이 그 문제가 되고 있고 뭐 세계동도 그렇고 남부 쪽은 서부 쪽은 우리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서부 쪽 구도심 안중시장 쪽. 네.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하실 때 어쨌든 용역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예산이 뒤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제 장기적으로 해서 어떤 그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되고 어느 지역을 초점을 먼저 잡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중 지역이면 안중 시장 쪽을 우선을 잡든지 또 서정동이면 서정동 우선 잡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동서남북을 갈라버리면은 예산이 뒷받침을 못하기 때문에 이 용역의 효과가 거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의 얼굴을 성형수술을 할 때 뭐 이마서부터 턱까지 했을 때 전체를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50억이 들어가는데 뭐 한쪽 부위만 했을 때는 1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한쪽 부위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50억을 가지고 연계적으로 우리 평택시 동서남북으로 따져가지고 서부 지역, 북부 지역, 남부 지역을 했을 때는 쪼개지는 예산 때문에 큰 효과를 못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도 이해하셨습니까? 네, 저기 의원님 말씀 잘 알고 있고요.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구도심 쪽에 보면 재생 사업이나 아니면 재개발 사업 같은 거 이제 면적으로 이제 하여튼 그 지역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건 이제 국토교육법에서 공간적으로 좀 넓게 이제 이번에 신설된 규정이라 저희가 한번 그 법에 맞게끔 해서 지금 현재 공간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22쪽을 보시면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거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계획은 이제 어제 이제 저희 의견 청취권에서 이제 그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고하고 그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네. 여기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매년 의회에다 보고하고 그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정 의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저희가 이제 의회 보고 드리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제 그 직전까지는 여기 이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게 저희가 이제 도시관리 재정비 용역을 하면서 재정비 용역 계획에 그 과업을 담아서 저희가 이제 그 단계별 집행 계획을 검토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제 그 자료를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요. 이제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그 도시관리 재정비가 이제 준공되기 때문에 그 과업을 별도로 이제 분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계획 보고하고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뭐 1억 2천이지만은 여기에 23쪽에 보시면은 2030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 용역 종료에 따른 종료라는 건 이제 맞췄다는 얘기죠. 재정비 사업을
단계별 집행계획 수집 용역 별도로 추진하겠다라는 이런 문구가 제가 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예,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도시관리 재정비 영역은 이제 이번에도 이제 마무리 예산을 세웠는데요. 네. 이제 26년에는 이제 도시관리 재정비 영역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26년부터는 도시관리 재정비 영역에 수반되지 않고 별도로 관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용역을 분리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한 가지만 더. 24쪽에 보시면은 300만 원 토지 매입비가 있는데 이거 어떤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이거는 의원님께서도 이제 질의해 주셨던 사항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이제 적기에 진행되지 못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토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토지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됐을 경우에 이제 보상금 지급을 하기 위한 이제 측량이나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이제 여기에 예산에 반영돼 있는 거고 이제 이게 이 토지들이 이제 그 소유자들이 청구를 해야만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 실제 청구가 이제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도에도 토지가 몇 평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도시의 시설로 결정돼 있는 뭐 도로나 공원 이런 시설들이 상당 부분 있고 이제 어제 보고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 집행해야 될 예산이 한 2조 6천억 정도가 지금 단기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는데 그 대상 시설 중에 이제 그 토지 소유자가 이제 대지 같은 경우 이제 매수 청구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분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요지는 이게 내용이 이제 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떤 그 토지 보상에 대한 지역에서 일단은 그 감정평가를 하고 저기 토지 측량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 끝났을 텐데 이게 추가로다가 이게 300만 원이 또 올라왔다는 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이제 장기 유집행 시설들은 이제 결정만 돼 있고 평가나 분할이 안 돼 있는 토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제 평가하고 이제 토지 분할을 하게 되고 이제 그거로 해서 이제 보상 금액이 산정되면 저희가 이제 별도로 또 추가로 그 보상 금액을 이제 예산에 계상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셨죠? 예, 그 이거는 그 연도별로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측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수료를 정해 놓는 거고요. 이제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2025년도에도 이제 500만 원 그리고 이제 2024년도 500만 원인데 2023년도를 보면 이제 6억 2천을 세웠어요. 그 얘기는 이제 보면은 예산 한 수수료는 세워놨다 되고 이제 지급 비용이 됐을 때는 그때 별도로 예산 세워서 집행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적으로 이제 자본화해야 되는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계획 뭐 도로 확장이라든지 도시계획 뭐 신설 도로라든지 어떤 그 계획이 서면은 그 면적에 편입되는 거를 한 번에 감정평가를 다 끝내잖아요. 그건 이제 사업부서에서 이제 도로라든지 할 때는 그러니까. 그쪽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각 뭐 지번별로 해서 막 토지들이 다 각각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문 보내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토지 수용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뭐 반대하면 우리가 뭐 강제 집행해서 공탁 걸고 막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별도로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요건 이제 이해가 집행이 안 안 되는 미집행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 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집행 안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이거를 너희들 사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청했을 때 저희가 한다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36쪽을 좀 보시면은 민간개발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